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항사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빨리 하면은 다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끝내지 못하면 한번 다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지루한 고전 문학이니까 우리 좀 자세히 하면서 짧게 2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기억나시죠? 그쵸? 이 누앙자 할아버지 그림 우리 진짜 많이 활용하네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요 색깔로 할까요? 자, 우리 할아버지 어때요? 좀 힘들어 보이시죠? 꼬르르 배가 고픕니다. 할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밖에 없다? 죽밖에 없어요. 할아버지가 죽을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쵸? 밥 3공기를 물을 많이 넣어서 죽 5공기를 만들었다. 그쵸? 5공기의 죽을 드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배에서는 계속 꼬르르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왕년에 뭐였다? 장군이었다. 죽을 만들 때 뭐가 가득했다? 폴폴폴폴 연기가 가득했다. 그쵸?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초라한 음식 만드는데 연기가 자욱하다. 명태 이후에 장군이었던 명태 이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빈곤하고 우울했다. 초가집에 살았다. 하지만 초라하게 살지만 할아버지는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과거 회상이 있죠. 뭐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왕년의 장군이셨던 할아버지. 임진왜란 전쟁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 분의망신, 몸에 대한 전혀 아낌없이 내가 죽었을 때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눈에 레이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멋진 장군님이시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죠? 장군님이고 양반이시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봄농사에서 중요한 거 지저분한 땅을 예쁘게 갈고 여기다가 씨를 심어야 되는데 땅을 갈 만한 뭐가 없다? 소가 없다. 근데 소를 빌려주겠다라고 옆집 사람이 얘기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데 어때요? 그 사람이 진짜 빌려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빈소 지나가는 소리였나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염치 없는 나으시다. 깜깜한 밤중에 갔다고 했죠. 왜 깜깜한 밤중에 갔을까요? 그쵸? 왕년의 장군이었는데 소 하나도 없어서 빌리러 가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갑니다. 친구가 깜짝 놀래죠.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왕년의 장군이어서 문 열어라! 이게 아니라 염치 없는 나오시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다. 근데 친구가 빌려준다고 했어요? 안 빌려준다고 했어요? Sorry. 어젯밤에 친구가 나에게 치맥 선물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땡깡거리면서 야 빌려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초라하게 만든 강아지가 짖죠. 왈왈.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사람이 봄의 농사를 망친 거예요. 봄에 농사를 망쳤다는 건 뭐냐? 여름, 가을로 농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론보다 1년 농사 망했다는 거예요. 1년 농사가 망해버렸다. 그럼 1년 농사 이 사람 망했으면 뭐 했어요? 우선 그때 이후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고 초라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니? 잠이 안 온다는 거죠. 북쪽 창문에 기대어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지새는 이내하는 돋는구나.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중요한 거 즐겁게 들리는 농부들의 등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세성물정 모르는 한숨을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쟁기나도 좋구나. 소만 있다면 가시 엉킨 묵인밭도 잘 갈 수 있지만 쓸데없이 걸렸구나. 그 다음부터 반전입니다. 뭘까요? 자, 우리 여기까지. 모든 건 끝났다. 야, 농사 끝났어. 농사일은 팽개쳐 던져주자.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야박한 세태를 원망하며 춘경을 다시 도전하나요? 포기하나요? 그쵸? 포기합니다. 화자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작고 초라한 집의 북창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본다. 화자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한을 돕는구나. 흥이 없구나. 한숨이 그칠 줄은 모르는구나. 한숨이면 됩니다. 화자는 왜 즐거운 농가도 흥이 없다고 표현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서글프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게 들린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열심히 으쌰으쌰 일했을 때 쉬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힘드니까 뭐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노동요를 부르면서 새벽부터 농사일을 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화자는 왜 아까운 쟁비가 빈 벽에 있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소가 없어. 쟁기 같은 건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화자는 결국 봄철에 논밭 가는 일을 포기한다. 자, 오디세라는 게 있어요. 새가 우는데, 그쵸? 그 새가 울었을 때의 모습은 무엇이냐? 화자의 서름을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본심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내가 잠깐 잊어버렸었어. 먹고 사는 게 조금 힘들어서 잊어버렸네. 잊어버렸던 거 지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어이 선비들 낚싯대 하나 빌려줘. 갈대꽃 깊은 곳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에 버치되어 임자 없는 자연에서 근심 없이 늘겠어. 이 사람이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에요. 욕심 없는 갈매기야. 갈매기한테 오라 그러면 오나요? 안 오죠. 가라 그러면 가나요? 안 가죠. 욕심 없는 갈매기야. 네가 내 말을 듣겠니? 다툴 것이 없는 건 이것밖에 없다.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다툴 밖에 없는 거 이것밖에 없다? 자연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연을 벗삼으며 늙기를 소망함. 내가 자연과 더불어서 살겠다는 삶을 잊어버렸어 라고 했다는 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화자, 자연과 함께 살겠다는 것은 화자의 이상이었죠.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누가 되었어? 배고픔이 너무 심해서 못했다는 거니까 궁핍한 화자의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58에서 63이에요. 58에서 63 요 부분이 됩니다.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 가난해도 괜찮아. 임자 없는 자연에서 늙을 거야. 다툴 사람이 없는 난 여기가 좋아. 가난해도 괜찮아. 안빈낙도 유유자저 강호한정.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잠시만요.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빈낙도, 안본지조, 유유자저, 강호한정 다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그쵸?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들 정신적인 자유로움 그렇죠?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자유로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겠죠? 청평멍어리 버치대야 무심한 뱉고 친구래요. 누가 친구래요? 명월청풍. 명월청풍이 뭔가요? 밝은 달, 맑은 바람. 달하고 바람이 친구래요. 무심한 뱉고, 생각 없는 뱉고. 이것도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의인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 볼게요. 요 부분 있죠? 보잘것없는 이내 몸이 무슨 소원이 있겠니? 모든 걸 던져주자. 있으면 죽을 먹겠어. 굶으면 죽을 망정. 남의 것은 부러워하지 않겠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굶겠어.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어. 굉장한 마음이 됩니다. 내가 가난이 싫어서 가난이 가겠니? 내가 돈이 좋다고 해서 돈이 오겠니? 이거 어떤 사람의 인생이 운명밖에 생기겠니?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 생활이 이러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다.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도 만족한다. 평생에 한 뜻이 따뜻하게 있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다. 태평천하의 추녀를 일로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 사이에 신의 있게 사귀는 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 밖에 남은 일 생긴 대로 살겠다. 요게 비슷한 거예요. 그쵸? 팔자 밖에는 생길 수가 없어. 생긴 대로 살겠어. 운명론적 세계다. 이 됩니다. 내 운명에 따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있죠. 뭐뭐 한다고 가겠니? 뭐뭐 한다고 오겠니? 비슷하죠.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부럽다고 해서 손을 걷고 가겠니? 온다 했니? 비슷하죠. 앞뒤가 비슷한 거 마치 말대꾸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대꾸법입니다. 그 다음 또 무슨 법이 쓰였을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빈천, 가난, 부귀, 잘 사는 거, 물러간다, 온다.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다? 대조법. 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귀와 빈천은 모두 어디 팔자다? 운명에 걸려져 있다. 운명에 달려 있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어떤 거가 될까요? 운명론적 의미를 지닌다. 숙명론적, 운명론적, 숙명론적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숙명론적 의미를 지닌다. 인간 어떤 일이 밖에서 생겼니? 그 밖에 남은 일 대충 살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맞습니다. 이 두 부분 모두 운명론적 세계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글쓴이가 추구하는 건 이거, 글쓴이에게 없는 것 이거 대조적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노왕사를 쓴 작가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이거는 친구한테 대답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광해군 3년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생활하던 중 이덕형이 찾아와 어이 노왕생활 어때? 질문하자 박인노가 답하면서 쓴 겁니다. 당시 사회는 전란 이후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선 전기 때는 엄격한 신분제로 양반이 존중되었지만 무엇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을 겪으면 점점 약화되었다가 또 어떻게 되죠? 요때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반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임금과 장군들이 도망가요. 일바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봤었냐?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왜 저렇게 도망을 가지? 임금 도망가고 장군 도망가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전란 당시 양반 세력보다 백성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면서 백성들은 양반층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서 양반층의 권위가 하락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 작품의 구성상의 특징을 보자. 서사 본사, 궁핍한 삶, 가난의 비애와 좌절, 무슨 제약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되겠죠. 결사, 비니무원, 가난하지만 잘 살겠어. 란다는 건 유교적인 이상이 되겠죠. 이거는 바로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냐?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리를 해봅시다. 양반이 썼으니까 양반가사, 자연 속에서 숨어 지내는 노래니까 은일가사,
주제는요, 누항에 묻혀 사는 선비들의 모습이 됩니다. 누항에 묻혀 사는 거예요. 선생님, 누항. 이거 제목이 누항이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제목이 누항이죠, 여러분. 그쵸? 누항이죠? 이 누항입니다. 누항이 바로 뭐냐? 작고 초라하고 지저분한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누항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지저분한 거리, 즉 누구의 집을 의미한다? 박인노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인노가 이렇게 우울하고 좁고 초라한 집에서 부른 노래, 그게 바로 노왕사가 됩니다. 자, 누항에 묻혀난 선비들의 공공한 삶의 안민화될 추구, 전환적, 자연이 좋아, 사색, 깊이 생각하고, 고백, 내 생활이 원래 이래, 사실, 꾸밈이 없어, 다 드러났죠. 전쟁 이후에 궁핍한 삶에 대해서 대화차를 쓰고 있다. 사실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농촌의 일선적인 생활과 관련된 어휘들과 어려운 한자어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고유어는 쉽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궁핍한 삶을 대화체로 표현함. 자, 그 다음 선생님, 누황사가 왜 이렇게 유명하나요? 이 노래는 어디에서 묻혀 살고 있다는? 자연에서. 이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자연 속에 계시잖아요. 그쵸? 자연에서 있다는 거에서 조선전기를 계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후에 어려운 현실을 추상적, 눈에 안 보이게 사실적,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그대로, 사실적이죠. 사실적으로 그렇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장편 가사들의 출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표현 면에서 지금까지 가사에서 쓰이지 않았던 무엇을 많이 썼다? 그쵸? 일상어를 많이 써서 제법 생동적이고 구체적인 탁월함을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모습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냐? 여기였죠?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뭐 염치 없는 저울 시다, 그 누구신고, 큰 기침을 에헤, 소 한 개 빌려줄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그쵸? 뭐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지, 공짜로나 값이나 주고 싶지만 어제 사람이 나한테 치맥을 선물했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생활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금방 끝냈네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세히 보고 선생님하고 그림을 살펴보니까 그렇게는 어렵게 다가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누황사를 마감을 하는데, 생각보다 고전문화 어렵지 않다는 생각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래요.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누황사를 지은 박인노 님과 같이 현실이 다소 힘들고 우울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꿈꿨던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이 세상이 조금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